잠시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가 넘기면 145쪽에 나와요. 145쪽. 자, 145쪽인데 그냥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자, 거기 가면 제목이 뭐냐면 중개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활동. 그게 또 밑줄 너무 끊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쯤 읽어봐요. 한 번쯤 읽어봐요. 그냥 지금 읽는 게 아니고 다음에 편안할 때 한번 읽어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면 147쪽이 나와요. 자, 147쪽에 가면 계약의 체결이 나와요. 자,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보면 방갈로 3번에 가니까 박스가 3개가 나와요. 그렇죠? 네.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거야? 내가 보기 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요. 자,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 거기에 가보니까 제일 위에 가니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뭐라고 외우냐면 거물, 인권, 거기, 개, 조, 교를 실무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밑에 가면 양갈로 1번이 나와요. 양갈로 1번. 우리 교재 148쪽. 그렇죠? 자,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나와요. 어디서 또 공부 많이 들어봤다, 그죠?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시험 지문에 가끔 요게 뜬다는 거예요. 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책임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어떻게 해요?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우리 시험 지문에 가끔 요게 자주 출몰을 하니까 요런 거를 한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이제 빈출 지문을 넘어가고 여러분들 빈출 지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뭐가 나오느냐면 150쪽에 자, 150쪽에 가보면 제6장 부동산 관련 실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 거민. 자, 그러면 이 거민계약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시법이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우리 시간에 어디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뭐를 보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꼭 처음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을 봐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을 봐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해 되고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이 거민이에요. 자, 거민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한 15년을 합치면 한 3번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보는 건데 이 거민계약서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어려워해요. 이런 거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단계만 건너가 보면 이게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를 해야만이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뭐를? 거민계약서를. 자, 요걸 외워야 돼요. 뭐라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거민계약서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게 제가 정확하게 요게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딱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다른 옆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매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전세도 임대차, 전세 그래도 임대차. 맞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민을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민을 첨부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자, 해야 된다. 정리도 해야 된다. 교환도 해야 된다. 임대차도 안 한다. 자, 요거 답 맞고요. 잘했고요. 자, 이건 왜 안 해도 돼요? 임대차는? 소유권. 오, 잘했죠, 그죠? 아주 잘했어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교환과 증여는 거민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잘했어요. 이거는 틀렸어요. 답은 칠판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자, 토지와 건축물의 요 매매 계약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무슨 거민을 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 한 단계만 넘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지약인 거야. 자,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한다, 그죠?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하면 알겠죠. 집에 가서 이런 방법으로 유추해서 공부를 할 정도 되면 앞으로 3년 공부해도 못해요. 한 과목을 3년에도 못한다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답도 아주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는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을. 이해됐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알아야 돼. 신고 대상 1번 토지와 건축물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무슨 계약? 공급 계약. 세 번째 공급한 지위요? 매매 계약. 이걸 알아야 이게 상관관계가 끼어져. 자, 그런데 요 거민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자, 거민을 누구한테 받느냐면 부동산 소재지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 구청. 자, 교재로 가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에 가보면 1번 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긴 지가 한 15년 됐어요. 15년. 16년이든 15년이든. 그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뭐를 받았어야 돼요? 거민. 거민이 뭐냐면 요 계약서 한 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본을 2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 3장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 가지고 원본 하나에다가 사본 2통을 제출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거민 계약서. 도장 딱 찍으면 거민하고 찍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더 센 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으로 봐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이해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니까 자, 방갈 1번의 원칙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에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교환과 정년 여러분이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2번은 살짝 넘어가고 3번에 가면 뭐냐면 가등기에 대한 뭐라가 돼서 본등기. 자, 그리고 똑같이 새카만 글씨로 우측에 가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은 뭐가 나와요? 가등기. 자, 이게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는 거민의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뭐라고? 거민의 대상. 그럼 이게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가 거민의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이해됐죠? 그죠? 요거 하나.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거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 내는 게 목적이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거는 뭐도 아니냐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도 아니에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민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매매해서 그냥 소유권만 넘기면 돼요. 그런 뜻이죠. 근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우리가 평생에도 한 건도 못한다 그랬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양갈로서 한 번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를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을. 경매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해서 뭘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자, 그 밑에 가니까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나왔어요. 자, 이제는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건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실, 계대, 중죄. 이 글자 똑같아요. 그냥 조금만 달라요. 당목, 계대, 중도인데 내용은 결국 똑같아요. 자, 우측 갈게요. 자, 우측에 가보면 요거를 이제 또 하나 알아둬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는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는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민은 요 표현만 알면 돼요. 거민 신청자는 누구나 아무나 해도 돼요. 누구나 아무나 해도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거민을 신청해야 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거민계약서에 거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줬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의무는 없어요. 해줘도 돼요. 이런 표현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거민계약서 신청에 가면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 2통을 제출해. 아까 몇 통 제출한다고? 3통. 이게 3통이란 뜻이에요. 원본에다 사본 2개 하면 몇 통이 돼요? 3통.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6번에 가보니까 거민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거민하여 거민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야 돼.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 심사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심사라고? 형식적 심사. 그러면 형식적 심사에 대비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심사.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는 형식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예요? 자, 그러면 청량이 나오면 그거는 형식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예요? 실질적. 그럼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굳이 따진다면 형식적 심사일까요? 실질적 심사일까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실질적 심사는 청량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계약서도 무슨 신고라고? 형식적 심사. 공부 다 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10년에 딱 한 문제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을 따지면 몇 문제가 나오면 3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뭐야? 부동산 실명법이죠. 이건 무슨 과목이야? 민법 시간에 수업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했어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민법의 공부 내용하고 똑같아요. 수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조금 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안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민법에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민법에서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살짝 넘어가고, 자, 오늘 마지막 테마예요. 마지막 테마. 이거 금방 끝나요. 자, 155쪽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부동산 전자계약. 자, 이 전자계약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전자계약이요. 자, 이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이 없는 계약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작성하냐면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 저는 지금 손에 뭐를 들고 있으면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왜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여기 바로 어디로 가냐면 국토부로 날아가는데 실제로 요거는 어디서 위탁을 받냐면 한국감정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업무를 누구가 보고 있냐면 한국감정원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따닥따닥 일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완료를 누르면 요 자료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국토부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지만 그냥 국토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배운 그 몇 군데 이 단어가 나왔다니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뭐를 했다는 걸로 본다, 뭘 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웠어요. 안 배우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해도 항상 머릿속에는 꼭 안 배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소시켜 줘야 되니까, 자, 이제 거꾸로 하나씩 가볼 거예요. 자, 어디를 한번 가보느냐 하면, 우리 요약집. 자, 요약집에 115쪽을 가볼게요. 115쪽. 115쪽이요. 115쪽에 방갈로 7번. 115쪽에 방갈로 7번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유인물에 이거 그대로 나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안 봤으니까 거기서 다시 거꾸로 두 장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110쪽. 찾았죠? 네. 자, 거기 가니까 뭐가 나와요? 반갈로 3번. 또 걱정이 돼서 거기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그죠? 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재가 요약집 앞에 68쪽 갈게요. 68쪽. 요약집 68쪽. 자, 요약집 68쪽. 지금 우리가 보는 파트가 어디예요?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5년간. 근데 예외가 있죠? 글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5년간. 자, 그러나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뭐라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의제가 되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인설명서 3년간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보법 공부 한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한 번 했죠, 그죠? 네. 그럼 그게 주택임대차보법에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배운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확정일자를 이게 읍면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법원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저절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어요. 전자계약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냅다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자계약은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종이가 출력되지 않아요. 종이가 없어도 돼요.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고 보관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저절로 보여요. 시간도 버려요. 돈도 버려요. 좋은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자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자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본인을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로 뭐냐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등록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고가 많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자계약.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교재 155쪽을 가볼게요. 155쪽에 제일 밑에 큰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의 관련 주의사항. 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회원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등록해야 된다 그랬어. 공인인증서도 등록해야 돼요. 공동중개 시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공동중개를 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전국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프로테지가 4%예요. 4%. 그냥 들어. 시험에 안 나와. 이걸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은 전국에 1%가 안 돼.
이와 같이 좋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사실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모든 게 이 전자계약이 되면 점점점 이제 지금 봉급자들은 유리할 지갑이라 그래, 그죠? 지금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끊어주는 영수증 다 안 끊어준다, 그죠? 이제는 임대차는 지금 소득이 안 잡혀요. 이거 하면 뭐도 잡혀요? 다 잡혀. 그냥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나와요.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겠지.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은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은 얼굴 보고 하는 거고 비대면은 얼굴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띵동하고 본인 인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거래 계약 내용의 수정을 당해 계약서에 직접 할 수 없고 해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상에 들어가서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입력을 이게 접속을 해갖고 입력을 다 해서 완료를 딱 눌렸어. 그럼 그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해제를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또 이런 또 좀 나쁜 점도 있다 했죠. 종이 계약서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쓰면 되잖아. 네?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온다. 아까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의 해제신고로 해요. 그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었죠. 그죠? 네. 그럼 반대로 여기에 전자계약이 해제가 되면 다시 부동산 거래신고의 해제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 뭐냐면 이게 전자계약. 원래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예요. 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외우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꾸 듣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이거 연상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PC 안에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앞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휴대폰 들고 앉아 있어야 돼. 이것만 떠오르면 이거 답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아까 표현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법 수업은 없고 우리 수업의 진도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한 주만 하면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법 수업은 하신대요. 민법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전부예요. 전부. 민법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민법 수업을 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요거 이제 진도가 맞춰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일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